주변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복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곰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우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와 같은 사람들은 영악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체 생활을 할 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들은 남모르는 일도 이미 알고 있으며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곰과 여우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곰 혼자서는 살아갈 음식도 없으며 여우와 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곰은 먹을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늑대를 싫어해서 모두를 배제하면 혼자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혼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자신이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며 그렇게 되고서야 그들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몇 번 쫓겨다녀도 결국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우와 늑대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곰이 여우를 부러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곰이 여우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자신이 여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도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적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한번 올라갔다면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항상 잘 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는 좋은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본전입니다. 사람 사이에 내가 조금 투자하고 많이 이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적이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어요. 주식 사는 방법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에 주식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 그럴 때 눈 딱 감고 사서 보지도 말고 묻어뒀다가 언제 팔면 되느냐 엉뚱하게 주식도 모르는 내 친구가 주식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아이들까지 주식을 한다고 너도 나도 재테크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면 그때는 너 가지라고 주식을 팔면 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갖다 버리면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면 팔면 그만이에요. 좋은 마음을 내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싫고 좋고를 따지지 않으면 10명 중에 10명을 다 만날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성질대로 하고 사람을 잃든지 아니면 성질을 조금 내려놓고 계속 만나면서 이익을 볼 것인지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박쥐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이면 관계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는 이익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별로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날 위험이 높습니다. 내가 약간 손해를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나에게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좀 얄밉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려면 남에게 이익을 줘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약간 덕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덕을 보려면 갈수록 관계가 좁아지고요. 내가 나에게 이익을 나눠주려면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먼 미래까지 보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일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나에게는 너무 손해만 주고 싫다고 하면 정리를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고민할 때 속이 시원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불쌍하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후회하고 있는 것이니 더 신중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겨울에 방에 장작을 떼주는 것은 방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여름이 와도 계속 불을 떼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봤을 때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지 잘 생각해보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상대를 칭찬하면 상대도 나를 칭찬한다고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칭찬했을 때 남이 나를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비난했을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할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칭찬했을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할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칭찬했을 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칭찬하면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남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빌려주면 그 사람은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해도 그 상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베풀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도 안 도와주면 그만이에요. 화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이러면 죽을 때까지 괴롭다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술을 마셔서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저녁에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속이 끓지 말고 학교를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애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너는 효자다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아. 엄마는 너보다 더 못했다.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사람이 면전에서 하는 이야기와 없을 때 뒷담화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배신을 당하면 여섯 번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다섯 번 경험해 보았으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행동하면 그 실패가 전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경험이 상처가 되면 이제 빚이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예전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의 저한테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씩 강하게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은 충격이 적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의 배신과 상처를 간직하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약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젊을 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